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B&T 주가 확인할까요? 지금 6% 넘는 상승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폭 키우는 모습 3만 원 딱 찍고 있는 GTB&T입니다.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컨퍼런스죠. 매년 이맘때 한 12월 이쯤이 되면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에 누구누구 회사가 참여를 한다더라라는 기사가 뜨면서 관련 업체들 쪽으로의 관심이 좀 쏠리곤 했는데요. 오늘 GTB&T가 딱 그러합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과연 상승폭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죠. GTB&T 어제 대비 1,800원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일제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3% 가까운 상승세, 대한항공이 2%, 아시아나항공도 2%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을 맞아서 따뜻한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많아진다. 고로 성수기다. 실적 잘 나온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진 기사들이 좀 많이 검색되던데요. 바닥권이죠. 항공주들. 과연 이런 이슈를 머금고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쨌건 대한항공 오늘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볼게요. 올해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불닭볶음면 시리즈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차트상 그냥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듯 보이지만 전체 큰 그림을 봤을 때 올 한 해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둔 삼양식품이에요. 오늘은 3%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달 광문제의 효과를 가져와서 중국으로의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삼양식품 오늘 88,000원 기록되고 있는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악재가 떴어요. 한미약품에서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을 수입해간 글로벌 제약사죠. 사노피가 당뇨 치료제 판매사를 한미약품 말고 다른 회사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한미약품과의 계약을 크게 변화시키려고 이러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이슈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크게 밀리기 시작해서요. 물론 장중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6% 넘는 하락세 3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장중한 때는 어제 그 상승세를 더 이어가나 했는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정말 좋은 움직임 보였고 그 가운데 코스모화학이 1등이었고 오늘 장 초반에도 그 기세를 몰아가려 했는데 이날 고꾸라집니다. 6% 넘는 하락으로 돌아선 코스모화학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사업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고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색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사그라드는 걸까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CJ제일제당 상승세는 오늘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CJ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몇 가지를 매각한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제 총알을 엄청나게 확보를 한다라는 뉴스가 검색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오늘보다는 어제의 흐름이 진짜 좋았죠.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급은 어제 오늘 다 좋아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수가 연이틀 들어오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이제 달라진 걸까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스모화학 먼저 봐주세요. 장중에 이 하락으로 돌아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네요. 이 상승이 고작 하루뿐이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요. 기대감을 갖기는 아직 이른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기차를 볼 때 아무래도 중국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유럽을 봐야 되고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지금 두 가지가 조금 배터리 업체는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기준을 봤을 때 유럽과 중국의 업체들이 증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통 증설을 진행할 때는 일단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매출이 발생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 3개월 동안 보더라도 세계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증설을 하게 돼서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전기차 수요가 거기에 맞게 증가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배터리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공급 과잉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증설이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조금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코스모학 같은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외 LG화학이라든지 SK에너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큰 반등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런 연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전방 업체인 배터리 업체는 뭐 주가 안 좋은데 소형 업체는 강세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설에 나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방 업체들은 어쨌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품 수요한지 이런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제한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코스모학 같은 종목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를 또 완화를 하게 되면서 픽업 트럭이라든지 화석 연료였던 자동차가 더 많이 또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중국, 유럽, 미국 이 세 가지 섹터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어쨌든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공급 과잉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상승 출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7년도에 4,000원, 5,000원 부근대에서 상승이 시작됐었는데 그 부분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뭐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짧게 또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아마 어제 대비해서 거래량이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많이 좀 짓눌렸는데 만약에 오늘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후에 내일 그리고 모레에 오늘의 어떤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로 이용한 조금은 매도 전략을 그러니까 빠져나온 전략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조금은 나빠요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코스모화학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뭐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네네. 봐야 되나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대형 배터리 업체들 있잖아요. 네. 물론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네네. 없지만 삼성 SDI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어서요. 네.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차트 좀 늘려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 SDI는 계속 횡보입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추세를 보더라도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짧은 추세보다 긴 추세를 봤을 때 우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나 말씀드리면은 소형 배터리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중대형 배터리 쪽 가는 과도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화학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소송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전기차 이슈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일단 전기차 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봅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CJ제일제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J그룹주들 전반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부동산 매각 이슈와 함께 뭐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업을 얼마나 잘하냐 이게 네네. 이제 초점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가 나와요? 이거 제가 2주 전에 제가 탑픽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네. IT가 무슨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종목 중에 좋아요 갖고 왔는데 그중에 제가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네.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은 바뀐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LC제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해외 매출이 60%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기억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 뭐 삼양식품처럼 해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간편식 말씀 안 드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나 그 CJ 대한통운을 제외를 하고 CJ제일당만 보게 되면은 똑같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0%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안 좋게 얘기하지만은 3분기에 좋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예전에 제가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때 똑같이 수주를 받았지만은
9월, 8월 달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지만 9월 달부터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소위 말하는 시장 메이저죠. 외국인과 기관이 똑같은 현상에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추정 매수가 필요한데 네. CL제일장 같은 경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CL제일장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 개선이란지 간편식 중심 고성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21선 25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28만 원 부분대까지 좀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어디까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 선이 그러니까 핑크 선이죠. 네. 핑크가 121선이고 요 위에 보시면은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CL제일장 같은 경우는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좋게 보지만 숙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241선 아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기술적인 어떤 흐름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121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다음 부분 28만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241선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25만 3천 원이기 때문에 28만 부분까지 올라가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요 241선이 있는 28만 원까지 갔을 때 네. 또 요 종목이 또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특징주로 이제 검색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 가서는 이제 240일 장기 추세잖아요. 더 올라갈지.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가서 장기 성장세에서 판단을 좀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좋아요 의견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제는 조금 시선을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종목이 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무조건 그 종목을 가진 않잖아요. 좋아질 때는 또 바꾸고 안 줄 때도 바꾸고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건 좋아요. 들을 수 CJ 있다는 거죠. 제일제당. 네. 네. 앞으로도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꼽아두도록 합니다. 추후에 꼭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LG 디스플레이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팀장님의 의견을 주신다면 어때요? 제 의견보다는 모건 스탠리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격 조정한 거요? 네. 예를 들면은 2017년 9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에서 네. 부정적인 의견을 주게 되면서 추세가 꺾였었거든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라는 의견을 사양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으로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팔고 있어요. 보통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종목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 매수 구간이 아닌 추적 매수 구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모건 스탠리를 한번 믿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좋아 의견 드릴 수 있고요. 뭐 따로 목표가는 설정을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래도 목표가는 네, 일단은 기댈 만한 18,000원까지 부분이요. 보고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요? 18,000원. 18,000원 네네. 구간. 네. LG 디스플레이 어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눈여겨봅니다. 큰 손들의 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 탑픽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이 종목을 한번 올려도 놓고 한번 기대에 걸고 지켜봅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0일) 화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지수가 좀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일로 예정된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 그리고 또 미국 FOMC도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 드디어 아람코가 상장이 되면서 수급에 대한 변화까지 좀 관망세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입니다. 국내 증시 일단 수급을 먼저 체크해 보면요. 모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선물 시장에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현물 시장은 메이저 주체들의
주주들이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이어가면서 지수에도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오늘 화요일이었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45%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봉 캔들 많이 나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했는데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 많이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 전 한 1분 전입니다. 장중 2100선 다시 회복이 나왔는데 윗골이 살짝 달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강보합권에서 209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12%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27.09포인트 가리키면서 어제 이어서 또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늘 추가로 강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0.14% 상승하면서 3원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1191원 50전까지 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합권 내 등락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지수는 강보합권, 일본 지수는 조금 전 약보합권에서 23,410엔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의 특징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보면요. 운송장비, 운수창고 업종 굉장히 강했습니다. 업종 지수 자체도 한 1%대 넘는 초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주들,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종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의 강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모비스는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1월에 형성했던 직전 고점이 26만 원 선이었는데요. 최근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요. 최근 꽉 찬 장대 양봉 2거래를 연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3거래 연속해서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 가까운 상승입니다. 25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비스는 현대차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아내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진중공업 오늘 3천억 규모의 좀 계약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후장 들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탄력은 대부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약부합권에서 0.4%의 하락입니다. 4,775원으로 마무리하면서 시세 장중 좀 강한 시세가 연속이 되지 못하고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제 HDC그룹과 금호그룹이 마지막 막판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이 다시금 튀어 올라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시아나 IDT가 4% 강세로 24,7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어부산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네요. 장중 한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승급은 일부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 가까운 상승이고요. 6,38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ATGC 현대산업개발은 움직임이 없는 채 보합권에서 26,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인수 소식이 있는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현대 HCN이 SK텔레콤의 피인수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 HCN은 2%대 하락이고요. SK텔레콤 0.4% 상승하면서 24만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이오 종목을 좀 엮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총 사이즈가 큰 대형 시가총의 사이즈가 큰 바이오주들은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사이즈가 작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에프로젠 제약 그룹주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회사인 에프로젠이 좋은 소식이 호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에프로젠 모 회사가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프로젠 KIC를 제외하고 에프로젠 제약, 에프로젠 HNG는 모두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프로젠 KIC가 오늘 한 28%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는데 윗골이 조금 달면서 거래 마쳤네요. 에프로젠 제약과 HNG는 모두 상한가 도달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티움바이오가 오늘까지 한 상장한 지 2주 반 정도 된 새내기 바이오주인데요.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 만에 급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티움바이오가 SK케미칼, SK바이오랜드의 관계사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거의 13% 급등하면서 4거래 만에 반등을 주는 모습,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 티움바이오가 한 20%까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역시 윗골이 조금 달면서 거래 마쳤고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만에 대량 거래가 수반된다는 점 특징적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8텍 역시 오늘 바이오주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됐고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지은팜텍이 안구 건조증 신약 임상 일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외국인 어제 오늘 모두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1,325원까지 가격 제한폭 가득 채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바이오가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꾸준하게 담아오는 종목이고 12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최근 좀 빨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오늘까지 같이 사들인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ABL바이오가 이중항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6%대 급등이 나오면서 19,7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ABL바이오 역시 한 5거래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를 집중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이처스, 노터스 같은 종목들도 8% 역시 급등이 나오면서 노터스가 특히 21,1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간 먼저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후장 들어서 매도로 다시 전환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83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이 1,166억 원까지 매수 규모 키워가면서 코스피 시장 이끌어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612억 원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해주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 방어해주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비록 후장 들어서 현물 시장 모두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는지 한번 외국계 매수 상위 창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 게 LG 그룹주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또 LG 이노텍 같은 LG 디스플레이까지 LG 그룹주들을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화장품주들 외국인들이 다시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까지 화장품주들 외국인들이 다시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수창고 종목들도 외국계 랭크 상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본주를 굉장히 강하게 팔아냈는데요. 반면 우선주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3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었던 KB금융도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담아내고 기관까지 오늘 가세하면서 주가를 많이 이끌어주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